저는 사실은 오늘 되게 오마조마했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과를 했더니 물고 뜯고 난리를 치면서 사과했으니까 잘못한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제 마음은 혹시라도 오늘 사과하면 또 물고 뜯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쪽 좌파들이요. 네. 약간 벙쩍어 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담화는요. 15분간 3,400자 분량의 담화였다고 하는데요. 단상과 취재진 사이가 1m 이상 좁았다고 하고요. 130명 정도의 취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준길 변호사님. 네네. 3,400자 분량의 담화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시간 거의 2시간 이상을 질문과 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네, 담화라는 거는 혼자 이제 일방적으로 준비한 글을 읽는 거고, 질문을 받는 시간은 정말 무슨 질문을 할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기꺼이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했다라고 평을 합니다. 잘했다. 네네. 그런데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쉬움이 있다. 잘했다는 이유부터 먼저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등치는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인상은 이렇게 좀 근엄해 보이시는데 네. 실제로는 되게 이게 잔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정말 조곤조곤 잘하세요. 원래 말씀을 잘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라고나 할까,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 관심사를 두런두런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당시 검사죠, 윤석열 선배를 쳐다보게끔 만드는 그래야 좀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걸 이야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이 되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을 조곤조곤 참 설득력 있고 재미나게 하시거든요. 오늘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고 약간 그런 모습이 비추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방송이 진행될 거라고, 기자회견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한 2시간여 만에 끝나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유한 장점을 우리 기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주지 못한 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중수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곁에서 보고 같이 함께 근무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저한테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데 오늘 그 진면목을 못 봐서 좀 아쉬웠다. 자, 그러면은 네.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권이 오늘 얼마나 기대를 하고 지켜봤겠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탄핵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 보수파 국민들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쳐다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이 사실은 잘못된 사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부분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되게 오마조마했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과를 했더니 물고 뜯고 난리를 치면서 사과했으니까 잘못한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제 마음은 혹시라도 오늘 사과하면 또 물고 뜯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 마음은요, 오늘 90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더 사과를 하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게 만들까?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때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사과하시는 모습과 이렇게 볼 때는요. 일단 저쪽 좌파들이요. 네. 약간 벙쩍어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사과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과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JTBC에서 방송한 속칭 말하는 그 태블릿 PC는 최선의 것이 또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수정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로 들어가면 사실상 전부 다 거짓인데 뭐 몇 개의 그 기자회견문 또는 연설문을 고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인정을 하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 어투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사과 자체로 이건 JTBC에서 주장하는 의혹이 그냥 진실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사과를 왜 했느냐라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 사과로 여러분도 저도 마음 아픈 탄핵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안에 억울함이 있지만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러는데요. 네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이렇게 아내의 말도 잘 듣고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과할 때와 굉장히 다르게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아내가 시켜서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가면 야단 안 맞을까요? 왜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했다고 할까요? 그냥 마음고생 많이 했다라고 다독거려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하는 주된 대상이 네. 사실은 김건희 우리 영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남편이신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남편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사과한 거잖아요. 네. 대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너무 불쌍하대요. 남편이 저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다 이러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변 일로 걱정 염려 드려 죄송하다. 그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사과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뭘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제기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숫자가 수십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 가운데 뭐를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또 뭐를 사과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은 참 어려운 거죠. 대통령께서 그 점을 정확하게 오늘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은 대통령과 영부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따뜻한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와닿았어요. 네. 어쨌거나 내가 대통령이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있고 국민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한 이제 조롱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심 어린 사과인지를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를 당사자가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사과를 받아들일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그거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이해되죠. 왜냐면요. 사과했을 때 사과 받는 사람도 사과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꼬투리 잡기 위하면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